앞으로 수도권의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GTX 계획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뭐 개막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원대한 포부의 어떤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대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GTX가 공사비가 많이 들긴 해요. 뭐 5조에서 뭐 10조 뭐 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다양하게 뭐 전국적으로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134조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플러스 전략 해가지고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발표가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래요. 뭐냐면 교통이라는 건 사실 뭐 의식주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들 보면은 생활비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면 밥 먹고 뭐 숙박하는 비용이 한 15.8%이기도 하지만 교통비도 11.6%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교통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러 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필수 비용인데 이 필수 비용도 조금 좀 많이 들기도 하지만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떤 그 삶의 좀 활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뭐 피로도도 많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해결을 하자. 거기다가 이제 아까 134조 원의 이제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건설 경기를 이제 부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서 매수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공사를 이제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은 건설 근로자들도 많이 이제 채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뭐 식당이라거나 술집이라거나 모텔, 어떤 숙소 이런 데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죠. 그러면서 이제 돈이 도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3대 혁신이 있는데 뭐 속도 혁신, 주거 환경 혁신, 뭐 공간 혁신 이렇게 돼가지고 단순히 GTX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뭐 지하 고속도로 같은 거, 철도 지하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광역 교통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겠다. 도로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겠다. 뭐 이런 다양한 발표가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지만 GTX가 주요 내용이었던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면은 먼저 이제 A 노선이 지금 이제 개통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3월이면은 개통한다고 하는데 28년 내 전 구간 완전 개통을 이제 목표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28년에 삼성역을 못 한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영동대로 복합개발 여기 지하에 가장 최하층에 이 GTX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하철역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건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건축 공사 지금 시공사 선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요즘 공사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입찰을 못 합니다. 입찰을 못 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직 예산이 너무 작다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보자 해서 지금 뭐 용역 주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정을 해도 29년까지는 준공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선정하려면 지금 언제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토목공사를 할지 모르겠으나 건축공사를 못 하니까 개통이 밀릴 것이다라는 기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GTX가 가장 최하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하층부터 이제 공사를 끝내놓고 뭐 올라오는 길은 이제 뭐 공사가 안 돼 있더라도 이런 거는 뭐 조금 양해를 해주면은 부분 개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뭐 서울시나 국토부의 의견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이제 건설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분 개통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출퇴근 그 인구수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뭐 어떤 공사의 뭐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뭐 가능은 하겠으나 이게 약간 좀 무리한 일정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부터 해도 쉽지 않은 일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뭐 하반기에 뭐 선정한다고 치면 그때부터 준비하고 하면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늘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뭐 부분 개통을 하더라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B 노선이 있는데 B 노선이 지금 경제성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계속 늘어지고 있고 뭐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C 대비 오히려 조금 늦게 착공을 할 계획인데 어쨌든 B 노선은 한 30년에는 개통을 할 것이고 C도 한 28년에는 개통하려고 한다. 뭐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돼 있고요. C는 오히려 좀 빠릅니다. 그래서 C는 착공식을 했어요. 28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이제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25일이었죠. 착공 기념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GTX A도 착공 기념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착공 기념식을 하고 실제로 착공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착공을 한다고 이제 선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지나가지고 실착공은 조금 늦게 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간에 C는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B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A, B, C에 대해서 확장 노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전에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공약에도 있었던 거죠. 대선 공약에도 있었지만 이 동탄에서 끝나는 거를 이제 평택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평택 안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B는 이제 마석에서 끝나던 거를 이제 가평이랑 이제 춘천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뭐 춘천도 뭐 ITX 해가지고 춘천 가는 교통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GTX를 연장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뭐 춘천시든 뭐 가평이든 아니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만 더 와라라는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적용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춘천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 배차 간격이나 이런 걸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단계가 있고 뭐 2단계가 있는데 이건 어쨌든 추후에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선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C도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택 갔다가 천안 들렸다가 아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천안시에서 이 GTX C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력하게 뭐 건의하겠다 막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는 동두천까지 가고요. 남쪽으로는 아산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원래는 이제 경기까지인데 아닌 거죠. 이제는 충청도, 이제 강원도까지도 이제 수도권에 편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린다. 자, 아예 신규 노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GTX D가 있는데 원래는 이 장기에서 이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오는 서부 급행 열차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GTX D라고 불렀던 요 짧은 거 있죠. 요게 용산까지 가네만에 했었던 거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Y자로 갑니다. 그래서 인천공항부터 대장으로 와가지고 신림 지나고 이제 강남역, 삼성역, 뭐 잠실 지나가지고 이제 교산 들려서 팔당까지 가는 요 라인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김포에서 출발해가지고 똑같이 강남을 다 관통을 해가지고 원주까지 가는. 그러니까 X자죠. 양쪽이 둘 다 Y이 라인을 이제 만드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GTX D라는 게 원래는 되게 짧았단 말이죠. 짧아가지고 여의도 들렸다가 용산 가자 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직결이 안 돼가지고 강남으로 이어져야지 사실 좀 좋은 건데 아쉽지만 여의도, 용산도 여기도 이제 도심이니까 이것만 해도 어디냐라고 했던 게 이번에 이제 강남까지 아예 연결이 되면서 반대로 이제 여의도, 용산 이쪽으로는 안 가겠죠. 자, 거기다가 이제 반대편 쪽의 Y는 이겁니다. 뭐 수서, 광주선, 뭐 경강선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계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뭐 다니기도 하고 이제 뭐 공사도 들어갈 텐데 수서부터 어차피 원주 가는 이 철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그냥 GTX가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열차만 배치를 하자 뭐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신설되는 구간은 어디냐? 인천공항 가는 건 이제 완전히 신설인 거예요. 그래서 대장 신도시에서 꺾어가지고 인천공항을 가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GTX E 있죠. E에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GTX D와 E가 공용 노선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설인데 D, E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서부터는 E도 모이고 D도 모여가지고 같이 인천공항을 가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인천공항 갈 때 D는 강남을 지나가니까 강남 사람들이 타고 가라 이거 같고요. E는 강북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강북 사람들이 이 GTX E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라라는 그런 논리로 만든 것 같아요. 그다음에 F도 있습니다. F는 그냥 순환선입니다. 이거는 그냥 빙글빙글 도는 순환선을 GTX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다 만들어지면은 이제 수도권이 이렇게 좀 확장되는 그리고 이제 이 역이 아닌 곳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교통 그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 GTX 라인을 얼마나 가까이 접근해 있는가 이거 가지고 또 약간 그 수도권 내에서도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뭐 이게 뭐 되게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철도라는 거는 도로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로만 가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철도라는 거는 이 도로 위에 자동차까지 내가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스 배차 간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철도도 버스처럼 배차가 있는데 이 철로 위에 배차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설하는 구간은 배차 간격이 되게 자유롭고 내가 설계를 하면 되는데 기존의 공용 노선을 같이 쓰거나 아니면 뭔가 신설을 하지만 다른 라인과 같이 쓰는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발표 난 것만 보고 야 이제 우리 동네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다. 나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까지
언제까지 막 20분이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한 대로 신설 노선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배차가 좀 잘 되니까. 근데 기존 노선을 이용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D, E, F, 뭐 C, B도 마찬가지지만 A도 마찬가지죠. A, B, C, D, E, F가 다 기존 노선들을 같이 쓰는 건데 D, F로 갈수록 기존 노선들을 더 같이 쓰는 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 기존의 배차들을 피해가지고 중간에 내가 끼어 들어가는 거니까 기존 배차도 줄어들고요. 내 배차 간격도 되게 띄엄띄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차 간격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퇴근에 쓰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공영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1시간에 한 대 올까 말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같은 철길을 쓰고 있는 뭐 1호선이라든지 뭐 SRT 뭐 KTX 뭐 이런 거 경의선 이런 것들 보면은 배차 간격이 막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 노선들도 사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아직은 뭐 계획을 세우지를 않고 그냥 발표만 한 거기 때문에 뭐 실시 세부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배차 간격에서 생각보다 좀 실망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 거기다가 좀 가장 조금 당황스러운 노선은 바로 이겁니다. GTX-E인데 이게 물론 공약에서는 이제 발표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약이겠거니 했는데 이걸 진짜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출퇴근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인천공항, 대장, 연신내, 광운대, 왕숙, 덕소면 도대체 어디로 출퇴근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노선을 만드는 것인지 이게 출퇴근하고 사실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3도심을 지나가야 되는데 강남, 여의도, 광화문 다 지나가지 않는 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수익성이 나올 것인가. 가뜩이나 이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공사비 대비 과연 수익을 뽑을 수가 있을까. 이거 정말 주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때나 타는 그런 라인이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뭐 3조에서 5조, 막 7조까지 들어갈 텐데 그렇게 들여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나올지가 좀 의문인 노선이 이 라인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F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F 노선도 뭐 수인분당선이나 뭐 서해선이나 뭐 교외선 뭐 이런 것들을 기존 라인을 이용을 한다고 만든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는 뭐 상대적으로 뭐 이제 좀 계량을 해야 되겠지만 많이 안 들어갈 수는 있어도 과연 이걸 탈까? 이게 의정부에서 왕숙으로 가는 사람이 출퇴근 시간에 많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과연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F랑 E는 이게 과연 경제성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노선과 간섭도 있고요. 철로 용량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배차는 해주긴 하지만 1시간에 한 대, 뭐 40분에 한 대, 뭐 이런 식이면은 현실적으로 탈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혜택받는 지역은 있습니다. 우선 김포가 있고요. 김포가 이제 강남 직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 쪽에 이제 노선이 신설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인천공항부터 뭐 청라, 뭐 검단,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생겼기 때문에 인천이 뭐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평택은 이제 A와 C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빨리 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화가 가장 빨리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평택도 뭐 혜택받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랑 F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러면은 좀 약간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겠죠. 이 D 노선을 같이 쓰겠다고 한 부분도 과연 경제성이 나올 것인가도 좀 의문이 있고요. 그래도 D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도심지를 지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타는 2호선 라인을 이제 겹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뭐 경제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예산도 많이 드니까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발표가 되자마자 지금 GTX 호재 때문에 2억이 올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평택 이야기입니다. 평택은 지금 A도 들어오고 C도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호가를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그 옛날처럼 과연 바로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빨라도 10년 뒤 얘기인데 당장 호재에 반영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가는 올라갔지만 거래 문의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고요. 계획 변경의 문제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그 광고 그런 거 보면은 광고 밑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실사진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 써 있잖아요. 햄버거 같은 거 보면은 여기도
오히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GTX DEF의 단계 구분이나 역 위치나 명칭 같은 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바뀔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무언가를 지금 투자를 결정한다거나 야 우리 동네 엄청 좋아지겠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가 핵심 지역을 골라준 거와 같은 효과는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GTX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되게 교통 혁신에 가까운 속도죠. 그러니까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GTX가 더블 역세권, 뭐 트리플이다 이러면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역은 뭐 당연한 거고요. 청량리, 서울역, 부천, 대장 뭐 이런 곳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마 뭐 환승센터 같은 것들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상업지 같은 것들도 많이 발전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런 지역들은 되게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정부가 조금 선정을 해준 효과는 날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계획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야 이거 호재니까 지금 미리 선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도 이제 많이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 이후에도 뭐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뒤에 판단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고 다만 아까 말한 대로 뭐 더블 역세권 이런 곳들은 정부가 뭔가 개발을 할 아니면 뭔가 발전시킬 만한 요인이 좀 많아졌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